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식품주 인기 어디까지 하반기 기대감 상승으로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 장기화 가능성으로 관련된 종목군들, 식품이라든지 사료 같은 종목군들 움직임 보였었고요. 또 지금 시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해서 수산과 육계 그리고 소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하반기 기대감 어디까지 이어져 갈까요? 근데 식품주를 보면은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앞서 얘기했다시피 소금이라든지 육계, 돈육 이런 쪽을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실적 베이스로 우상향하는 기업들 그런 쪽이 있는데 두 섹터에 따라서 두 개의 세부 섹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음식료 섹터가 뭐 실적 베이스로도 그렇고 테마성으로도 그렇고 빨간불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테마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늘 1시에 방류가 될 예정이에요. 지난 6월에도 관련 내용을 여기서 다뤘었는데 한번 나왔던 이슈입니다. 한번 나온 이슈이고 이제 곧 방류가 될 예정인데 지금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태평양에서 좀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바닷물에 좀 희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보고서 자체는 우리나라 바닷물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뭐 엄마들도 그렇고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오염수, 후쿠시마 방사선 이런 거 먹으면 좀 뭔가 안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때와는 조금 다른 것이 이번에 나온 이슈가 거의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시세 분출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한 바닥권에서 다시 오른 게 2, 3일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테마가 약 3일 정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본다면 오늘 방류가 된다는 이슈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슈에 대한 인식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시간외에서 뭐 수산이라든지 소금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소금이라든지 육계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더 나오기 위해선 지난 6월처럼 마트에 갔더니 소금이 없다더라. 혹은 뭐 소금 가격이 널뛰기를 한다던가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내 눈에 보여야지만 앞으로의 상승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육계라든지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뭐 수요에 대한 감소 우려, 뭐 정부 쪽에서의 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료 섹터 내에서도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오리온 이런 기업들이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정부 쪽에서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가격 압박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 나오면서 좀 잠잠해졌다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우리의 기대보다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섹터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상단 라인은 어느 정도 뚫어졌고 견조하게
지금 시장에 흔들림이 나오고 있음에도 견조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료 섹터에서 보게 된다면 실적 베이스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료 섹터 내에서 세부 섹터별로 대응 방법이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실적이 기반이 되느냐 혹은 테마성으로 짧게 지나가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 기반으로는 어떤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면 될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한데, 또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요새 K-팝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 먹방하는 것도 인기고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드라마, 영화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해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 키워드로는 그냥 간단하게 짜파구리 불닭볶음면을 갖고 왔습니다. 네. 워낙 그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쪽에서 키워드를 잡았다 보니까 짜파구리와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왔는데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평가된 섹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내수 쪽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온다는 점. 하지만 단점으로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점. 아무래도 뭐 똑같은 제품을 팔았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수요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더 팔 수가 없다 보니까 성장성이 조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음식료 섹터를 저평가 섹터로 보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좀 달라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수 쪽으로 보게 된다면 물론 아직까지 좋은 흐름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인구 수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특히 정부 쪽에서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가격에 대한 압박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Q도 그렇고 P에 대해서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일각에서는 워낙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실적에 대한 실적도 좀 우려가 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를 기반으로 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 특히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한국 음식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뭐 국뽕 이런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최근에 뭐 나왔던 드라마라든지 예능이라든지 보면은 특히 한국 아티스트들이 무언가를 먹는다. 특히 뭐 방탄소년단의 누군가가 불닭볶음면을 먹는다 하면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큰 인기에 끌고 있고 붕어빵을 먹는다면 붕어빵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OTT를 보면 넷플릭스라든지 한국 콘텐츠 굉장히 큰 인기예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영어권뿐만 아니라 비영어권에서도 우리나라 콘텐츠가 1위를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이런 쪽에 대해서도 한국 콘텐츠로 인해서 한국 음식 쪽으로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수요가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먹거리에 워낙 민감하고 사실 먹는데 한 번 먹는 게 어렵지 한 번 맛보고 괜찮네 하면 2번 사 먹을 수도 있고 3번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든지 저게 또 맛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 계속해서 수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점유율을 좀 뚫어놨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의 수요가 더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뭐 중국 외의 지역,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인도 이런 쪽에 대해서도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Q단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피해에 대한 압박이 좀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한 것을 안 내려도 된다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업황이 계속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음식료 섹터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였던 게
곡물 가격이 워낙 크게 상승을 해서 그럼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음식료 섹터에서 좀 훈풍이 돌았어요. 그런데 주요 곡물 가격 현 시점을 보면은 고점 찍고 내려와 있습니다. 국회 곡물 협정 이후에 주요 곡물 가격, 뭐 소맥이라든지 뭐 팜유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히 하향 안정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스프레드 마진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음식료 섹터 내에서의 기업들은 3분기 이후 이 효과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본격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마다 시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라니냐라든지 엘니뇨 때문에 주요 국제 곡물 가격 쪽에서의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선물 쪽에서 약간의 반등 쪽이 조금 나오더라도 워낙 재고가 많다 보니까 현물이 선물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방어를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정도를 보게 됐을 때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더해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뭐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워낙 의식주,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3대 요소이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견고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의 흐름에 견주어서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K 콘텐츠 관심의 증가로 음식 역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기생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너구리랑 짜파게티가 만나서 만들어진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직후에 음식점에서 이 메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감 갖고서 우리 내수에서도 국외에서도 인기가 끌고 있고 또 음식료 업종 자체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업황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 이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어떤 수혜 섹터가 있는지 그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섹터로 구분을 지으면 K푸드 쪽으로 갖고 왔는데 K라는 이름을 쉽게 주진 않아요. 워낙 해외에서 잘 팔리는 뭐 의료기기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K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만큼 음식 쪽에서 K라는 명칭을 붙여졌다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먼저 K푸드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쪽이 라면 쪽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기생충에서 짜파구리도 그렇고 불닭볶음면도 그렇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쪽에서의 수요도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한국인인 저도 잘 못 먹는데 외국인들이 챌린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좀 푼다. 약간의 도전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SNS 젊은 층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주요 라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라면 쪽에서 수출 호조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 자체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삼양식품과 농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고가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라면을 크게 3사로 보고 있는데 삼양라면, 농심,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도 제가 진라면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부진합니다.
비중 자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면 쪽에서 해외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농심과 삼양식품을 한정해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농심 같은 경우도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1000% 증가를 했고,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비 부진에 대한 흐름도 있고, 중국 외에서의 다른 지역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그려주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고려를 했을 때 큰 인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특히 농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신라면 블랙 인기 많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찍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도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60%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불닭볶음면이라는 브랜드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불닭볶음면이라는 챌린지, 그냥 명칭도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해외 매출 쪽에서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다. 앞으로의 라면 성장세를 보게 된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8월 라면 수출 데이터도 보면은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라면 쪽에서의 수출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농심과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외국인 수급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삼양식품이 대장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어서 상한가를 간 다음에 주가의 시세 무너지지 않고 일정 라인대 그리면서 5선 타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실적으로도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삼양식품을 대장주로서의 한번 흐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양식품 다음에 볼 수 있는 쪽이 농심인데,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시세가 나온 다음에 일정 라인대를 그리면서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만 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강한 장봉 죄송합니다. 장봉이 나왔을 때 이 절반 라인대를 훼손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계속 바라볼 수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20분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화면에 라면이 잡혀주고 있습니다.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네, 저는 맥모닝 먹었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저희 서울경제TV 1층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 끝나고 다음에 저희 한번 조만간 불닭볶음면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라면 계속해서 인기입니다. 해외에서도 인기고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그런 까까 종류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또 사랑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군들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빙그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우면 아이스크림 찾게 됩니다. 실제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보게 됐을 때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메로나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뭐 다양한 해외 국가에서 다양한 맛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딸기 맛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맛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만큼 해외 실적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가 된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쪽에서의 성장세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 해외 수출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폭염에 대한 이런 흐름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상 기온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체감 온도가 거의 50도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게 된다면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빙그레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빙그레라는 기업이 워낙 아이스크림으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계절적인 특성이 있어요. 여름에 좀 반짝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3분기에도 좀 더위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찾을 수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수급적인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국내 아이스크림들 너무 비싸지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상 기온 때문에 3분기까지도 더위 때문에 아이스크림 인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비자가 보기에는 너무 비싸졌다라는 인식도 있을 것 같거든요. 비싸졌다는 인식이 있긴 한데 그런데 덥다고 안 먹을 수는 없어. 맞습니다. 실제로 뭐 조금 롯데칠성도 그렇고 빙그레도 그렇고 가격 인상은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특히 뭐 계절적인 요소도 그렇고 내가 더워서 먹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Q단에서는 계속 견조하게 올라갈 흐름들이 나온다는 점들을 보고 그리고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일정 라인대 그러니까 전고점 라인대를 강하게 뚫었습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뚫고 조금씩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빙그레 웃고 있다라고 하는 빙그레. 자, 오늘 종목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